이효석 작가의 작품 메밀꽃 필 무렵 알고 계시죠? 허생원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의 절정 부분은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을 배경으로 메밀꽃이 피어있는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어떠신가요? 눈앞에 달빛에 비친 메밀꽃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은 꽃이 아름다운 메밀, 이 메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말을 위한 세상의 모든 매뉴얼.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메밀, 모밀, 무엇이 표준어일까요? 메밀도 맞는 것 같고 모밀도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메밀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모밀은 메밀의 비표준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는 모밀이라는 말 대신 메밀을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럼 메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메밀은 마디풀과 메밀 속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쌀, 밀 등과 함께 곡식의 일종입니다. 메밀의 어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에서 나는 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어원으로는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메밀은 세모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 난 밀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첫 번째 어원이 뭐라고 했죠? 산에서 나는 밀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풀어보면 산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 것을 알 수 있죠. 산은 보통의 땅보다는 척박한 땅인데요. 여기서 잘 자란다는 것은 메밀의 다양한 특징을 함축해 줍니다. 메밀의 생육을 알아보면 서늘하고 습한 기후와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요. 병충해 피해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생장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에는 한 해 벼 농사가 형작이다 싶으면 작물을 갈아엎고 구황식물을 심곤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벼를 일정 기간 키우다가 갈아엎었다라는 말은 한 해의 시작과 중간 기간까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생산 기간이 짧은 곡식을 심어야 하는데요. 그런 구황작물 중 하나가 메밀이었습니다. 가령 태종실록을 살펴보면 작물이 말라 죽자 밭을 갈아엎고 메밀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조실록에는 구황작물로는 메밀이 토란이나 고구마보다 낫다 라는 평가가 남아있다고 해요. 참 고마운 곡식이었네요. 이번에는 메밀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까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메밀의 기원지는 DNA 마커 등에 의한 분석과 더불어 야생종 발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 티베트 고원과 윈난성 북부의 광활한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미와 북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에서 두루 자라고 있는데요. 이는 식용으로 복용하기 위한 재배와 경작지를 벗어난 야생종을 모두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메밀이 들어왔을까요? 일본의 식물학자 호시카와 키요치카에 따르면 메밀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 8세기라고 하니 한국은 그 전에 들어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메밀은 중국의 북쪽과 주로 만주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제 유적지에서 한화 메밀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백제와의 교역이 빈번했던 제주도에는
5세기 전후로 재배되어 식량으로 이용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문헌에는 메밀의 존재가 다소 늦게 나타나는데요. 고려시대인 1024년 현종 15년에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공사 과정에 물자 출납 문서에서 메밀을 시주하여 볼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고려 고정 때 향약 구급방에 목맥, 메밀이라는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약방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약방에서 쓰였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흔하고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메밀은 고려시대에 이미 사찰 음식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메밀을 사용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메밀소바인데요. 이 메밀소바는 일본 음식입니다. 소바는 일본어로 메밀이라는 뜻인데요. 통상적으로 메밀가루를 이용해서 길게 뽑은 면류를 통칭합니다. 길게 뽑은 메밀면에 간장 소스의 한 종류인 쯔유를 찍어 먹는 음식인데요. 일본에서 소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이 소바를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악연을 끊는다 입니다. 어째서 메밀면으로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메밀의 특성 중 하나가 글루텐의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인데요. 메밀만으로 면을 만들 경우에 면이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뚝뚝 끊어지는 메밀면을 먹으면서 악연을 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금전운을 높이는 것인데요. 일본 에도 시대에 금 세공사가 작업을 할 때 금가루가 여기저기 날리게 되는데요. 이 흩어진 금가루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바로 메밀 반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침대 청소를 할 때 테이프로 먼지를 붙여내듯이 메밀 반죽으로 금가루를 붙여서 모아서 금가루를 회수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금가루를 붙인 메밀 반죽을 물에 넣어 놓으면 메밀 반죽은 녹아서 없어지게 되고 금가루는 침전하게 되어 밑바닥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모은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소바가 길게 뽑은 면이라고 했잖아요. 길게 뽑은 면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잔치국수입니다. 잔치국수는 잔치집의 대표 음식인데요. 특히 결혼식 날 많이 대접했다고 해요. 이는 신랑과 신부의 인연이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긴 면을 먹으면서 그만큼 길게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일본의 소바 역시 장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소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메밀면을 판에 담아서 간장 소스인 쯔유에 찍어 먹는 소바를 자루소바라고 하는데요. 자루소바의 자루는 메밀면을 담는 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에 메밀면을 말아서 먹는 소바를 카케소바라고 하는데요. 카케소바의 카케는 카케루의 일본어로 붓다라는 의미인데요. 국물에 면을 부어서 먹는 방법을 카케루 더하기 소바해서 카케소바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고려시대 말기에 제주도는 쿠빌라이 칸이 세운 대원 제국의 한 국가로 편입되어 100여 년 동안 지배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를 배경으로 한 메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몽골 군인과 관인들이 무리지어서 제주도로 들어왔으며 그때 북방의 메밀도 함께 가져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메밀에는 약성과 독성이 함께 있어서 매일 주식으로 먹을 경우에 메밀의 찬 성질이 사람의 양기를 말리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제주도 남성들의 힘을 약하게 하고 몽골 시족을 늘리기 위한 계략으로 광활한 중간산 오름 일대에 메밀밭을 만들게 했는데요. 그러나 제주인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메밀밭 옆에 월동물을 함께 심었다고 해요.
무에는 해독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 있어서 다른 식품과 궁합을 맞춰 먹으면 오히려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지역에선 메밀 요리인 빙떡, 수제비, 칼국에는 반드시 무와 함께 요리해서 먹는다고 하네요. 앞선 이야기에서 메밀의 약성과 독성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밀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메밀에는 비타민 B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B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소화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메밀에는 이 루테인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눈의 피로도를 완화시켜주고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증상이 있는 안구 질환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밀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메밀을 먹게 되면 콜린이라는 성분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콜린은 체내에 알코올 성분 분해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루틴은 무엇일까요? 루틴은 메밀에 함유된 색소 화합물 중 하나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에는 혈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전을 일으키는 단백질 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혈전이라는 것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혈관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막히겠죠? 이 막힌 혈관이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밀의 루틴 성분이 이 혈전을 억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밀에는 라이신이라는 성분도 많이 있어요. 라이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성분 중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 중 하나가 라이신이에요. 왜 라이신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게 흰쌀이잖아요. 이 흰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바로 라이신입니다. 흰 쌀밥만 먹게 되면 곧 탄수화물식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고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흰 쌀밥과 메밀을 섞어서 먹을 경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게 된다고 해요. 당화 혈색소란 헤모글로빈이 혈중 포도당과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당화 혈색소는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의 수치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수치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 모두 중요한데요. 흰쌀과 각종 잡곡의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흰쌀은 88.6, 현미는 86, 보리는 77.5, 메밀은 70.6으로 메밀의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메밀의 단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메밀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냉증이 있는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채기나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혈당 강화제나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메밀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저혈당과 저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메밀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메밀면이라고 하면 메밀로만 만들 것 같은데요. 메밀은 글루텐 함량이 너무 낮아서 메밀만으로 면을 뽑기도 힘들지만 면을 만들어도 뚝뚝 끊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밀가루를 섞어서 면을 만드는데요. 시판되는 메밀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보통 메밀 3, 밀가루 7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오히려 밀가루가 더 높죠. 심한 경우 메밀의 비율이 1 이하도 있다고 하니 시판되는 메밀면 구입 시 꼭 뒷면의 메밀 함량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메밀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 평양냉면이 있는데요. 시판되는 메밀면보다 메밀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메밀의 함량이 높은 평양냉면을 먹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면이 뚝뚝 끊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메밀과 전분의 비율이 8대2에서 7대3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메밀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메밀하면 강원도 평창군의 봉평면이 떠오르시죠? 산에서 자라는 밀이라고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산이라고 하면 바로 강원도잖아요. 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메밀이 많이 재배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생산량은 30% 정도로 강원도에 비해 3배나 높은데요. 하지만 강원도 하면 메밀이라는 이미지가 짙다 보니 제주도산 메밀을 강원도로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메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양봉 이야기입니다. 꿀벌들이 메밀꽃에서 채집한 메밀꿀은 짙은 호박색을 띈다고 하고요.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는 메밀의 진짜 색이 무엇일까요? 보통 검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메밀의 진짜 색깔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도정 전의 메밀은 검은색이 맞지만 도정 후 알맹이는 흰색인데 예전에 도정 기술이 부족한 시절에 메밀의 껍질이 섞이는 바람에 메밀 반죽이 검은색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검은색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도정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검은색을 내기 위해 볶은 보리 가루를 섞는다고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메밀 가루가 흰색인 것을 정상으로 여긴다고 하네요. 메밀 껍질로는 베개에 속을 채울 수도 있는데요. 머리가 뜨거워서 잠을 이루기 힘든 분들이 메밀 껍질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베개 높이가 적당하게 맞춰지게 되고 통풍도 잘 되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메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메밀꽃의 꽃말을 아시나요? 메밀꽃의 꽃말은 연인, 인연, 사랑의 약속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좋은 인연 만나셔서 메밀꽃 밭을 구경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셔서 메밀꽃의 꽃말을 연인에게 말해준다면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보실 수 있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